여러분, 집안의 모든 것들은 이 원칙대로 꼭 두세요. 이렇게 두시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다 잘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꼭 이렇게 두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벽에 거는 것은 항상 가운데 중심에 맞게 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무의식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며, 이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면 평소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나 말은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 벽에 걸리는 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네, 항상 삐뚤어지지 않게 가운데 안정스럽게 거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순탄하게 어려움이 없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울 곳은 항상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절대 물건들이 놓여져 있지 말아야 할 곳을 몇 곳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파 위가 그곳이요, 식탁 위가 그곳이며 또한 싱크대 위가 그곳입니다. 먼저 소파 위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곳이기에 물건이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며, 그리고 식탁 위에는 늘 청결해야 하기에 가능한 무엇이든 올려두지 말아야 하며, 또 싱크대 위 조리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에 이곳은 어느 곳보다 청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세 곳만큼은 가능한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세요. 네, 이곳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다는 것은 절대 화목이든 번영이든 행복이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칫 이것은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디이든 꽉 차면 무조건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수납함에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든 꽉 차면 안 되고 무엇이든 텅 비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에 너무 많은 옷들을 틈도 없이 넣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계속되는 실패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냉장고 안을 빈틈이 없을 만큼,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꽉 채워두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혹시 책장이나 서랍들이 빈틈이 없을 만큼 꽉꽉 채워져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과 안정을 얻고 계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금 여유있게 보관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길을 맑은 기, 선한 기가 되도록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버릴 것은 무조건 버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옷은 언젠가는 입을 것 같은데 이거 비싸게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런 옷들을 옷장에, 옷걸이에 방치하고들 계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은 옷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물건 역시도 서랍을 열어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곳에는 곰팡이나 더러운 먼지들이 가득할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사용하겠지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들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옷들이며, 또 최소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만 정리하셔도 충분한 수납 공간,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 공간에 쓸만한 것들을 넣어두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충분한 생기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보관할 것은 무엇이든 대우를 하여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보관하실 때는 입을 때를 생각하여 청결히 단정히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실 때는 먹을 때를 생각하여 청결히 위생적으로 보관을 하십시오. 물론 다른 물건들도 항상 사용할 때를 생각하셔서 깔끔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사람은 절대 대우와 존중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후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고 버릇이며, 이런 습관과 버릇은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책상은 항상 단정한 것이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의 공구통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보관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살림을 잘하는 주부의 주방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욕실과 옷장만은 항상 질서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욕실에 질서가 없는 가정이 금전적인 여유로움을 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옷장에 질서가 없는 가정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는 무조건이에요. 특히 욕실에 플라스틱 용기들과 수건들만큼은 꼭 신경을 쓰세요. 욕실에 빈 플라스틱 통이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라 정말 좋지 않은 것이고, 또한 욕실장 안에 수건의 보관 상태는 번영을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수건이 더러운 가정은 절대 번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장 역시 못 입는 옷과 지금 입는 옷을 같이 보관하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이는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 냉장고 안의 질서는 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냉장고 안의 질서가 곧 그 집안의 재물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항상 신선한 식재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 보관을 하세요. 맞습니다. 언제 넣어두는지도 모르는, 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구분이 안 되는 식재료가 냉장고 안에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난 가난하게 살겠다, 난 삶의 의욕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식복은 결코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애초에 버릴 물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찌 버리냐라는 말이 나오는 집은 무조건 가난한 집이요, 또 가난해질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항상 버릴 음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현명함이며, 이런 집이 진정 식복, 즉 재물복을 가질 집이라는 것이죠. 8번째로 그릇이나 수저의 보관을 보면 번영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조건 그릇을 엎어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바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옆으로 세워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정갈하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느냐이고, 그리고 또 이런 행동에 의해 식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저도 그러합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수저를 그냥 사용하는 가정은 절대 존중과 대우가 없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에서는 절대 행복운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단정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복, 즉 돈복을 살리는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9번째로 여러분, 무엇이든 가능한 바닥에 두지 마세요. 그것은 가난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본인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누구이든 무조건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단은 바로 미움이 있느냐, 아니면 무엇이든 바로바로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이따 하지 뭐, 에이 저거 나중에 해도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게으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물건 하나 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파 위에 옷 하나 걸쳐둔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바로 습관이고 버릇이며, 이런 습관과 버릇이 가난을 만들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루는 습관 가지지 마세요. 가난은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